자연스럽게 이제 김 장군님 작전 네. 지휘권 문제로 네. 이제 화두를 네. 가셨는데 자기 나라의 군사 작전 지휘를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거 참 의문이죠. 도대체 이게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나라의 현실이라고 본다면요. 예. 우리가 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따금씩 말은 하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군복 입은 우리 후배들도 저도 마찬가지 그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전 세계 5위 국가입니다. 우리 뒤에 일본, 영국, 프랑스가 다 우리 뒤에 있어요. 북한은 언제 몇인지 아세요? 북한은 한참 뒤에 있죠. 통계가 33일에 33위. 한참 뒤에 있죠. 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 강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 강대국이 군사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누가 이 아이러니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당연히 그거 우리가 스스로 지휘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걸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스스로 미뤄왔어요. 스스로 미뤄왔죠. 스스로. 약속도 하고 예. 일정도 정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추진하다가 자꾸 그래 시기가 왔는데도 미뤄야 된다고.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고 조건이 아직 미흡했다고 그러고 미뤄왔어요. 그렇죠. 예, 이거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랬을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 중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하여튼 임기 내에 전환하는 그 목표를,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3대 개혁 부터 일들이 많지만 전자권 전환 환수 이 과제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전시작전권 통제권을 조기 추진한다, 전환을 조기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다가 담았지만 끝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만약에 이번에도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끝날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맞아요. 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는 국방부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은 적어도 직접 대통령실이 예. 주도하고 예. 또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IOC, FOC, FMC 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전자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은 만들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IOC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미, 대일, 외교 업무를 중심에 두다 보니까 전자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이 터부시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고 네. 목표를 정했으면 지금부터 용기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 업무는 정말 신념과 용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달성될 수 있다. 여기 아마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자권 전환에 대한 합의를 날짜까지 박아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예비역 단체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 반대 세력들이 그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이것이 어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모든 로드맵이 취소되는 이 사항이 사실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요소들에게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 아니,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건 1, 2, 3 중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어령, 비어령이에요. 아니, 그 안보 환경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적어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조건에 명시해서 전자권 전환 시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왔으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대미 업무를 실질적으로 실행력 있게 시행하고, 그리고 뚝심 있게 이번 임기 내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임기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의 예비역 단체가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면 다시 또 그 군사주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대응해서 이해시키고 또 논리를 강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라도 꼭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전작권 환수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전시 좀 하고 작전권의 이제 환수 혹은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꺼리거나 네. 혹은 소극적인 사람들의 사고 이거는 미국을 보는 눈하고도 굉장히 맞아요. 관계가 있다고 예. 봐요. 근저에 예.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살아온 나라인데 거기에는 첫 번째가 이제 6.25가 6.25죠. 그 트라우마가 6.25를 계기로 미국이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선물해 준 거 아니야. 우리. 그렇죠. 망할 나라인데 이제 이 사고에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살림에 부모가 등골 빼서 자식 이제 대학까지 시켜가지고 그 취업을 잘했어. 잘했으니까 이제 내놔. 너 내가 키워준 비용 다 내놔? 안에나 카드 가져오고 월급의 50%는 엄마 통장으로 넣어. 넌 내 거야 이거죠. 자식한테 그건 지금 안 되는 미국은 거죠. 이제 그 꼴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딱 엎드려서 미국을 받들어야지 무슨 소리냐고. 우리 능력 안 되는데. 능력 왜 안 왜 안 돼? 돼요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적보다 한 60배 이상의 국력을 가지고 그럼요. 있고, 전쟁 지속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아예 상대가 안 되고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 환경이 어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사고가 이제 미국을 보는 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그리고 그 지금의 군인들 미국은 한반도 이게 우리가 보낸 동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함정모함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 러시아 항공모함이죠. 근처에서 함정모함 하나 거기 우리가 항공모함. 놔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죠. 맞아요. 항모를 쓴다고. 맞아요. 항모를 쓰려고. 아니 이것도 홍적으로 얘기하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돈 내놔 맞아요. 카드 내놔 트럼프 얘기하는 거 이번에 보면 얼마 내놓으라고 방위 분담금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요구하고 이 상황에서 예. 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걸 좋아하는지 가져올 거 가져오고 그래 키워준 건 고마워 엄마 아빠 거기까지 감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 지금 취업했고 내가 돈 버니 그래요. 내가 살게 해줘야지 그럼요. 내가 살고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살면 되잖아요. 세상에 원리하지 아유, 맞습니다. 자식은 잘 그럼, 키워주고 그럼. 독립시켜서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국도 우리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공동 경제 협력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내 거 마냥 내가 이만큼 키워주던 방위분담금 이만큼 내나 막 무슨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렇죠. 적어도 그 한편으로는 뭐 이해를 못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의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그 미친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75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탱크 한 대 없이 전쟁을 치르고 전 국토의 80% 이상이 초토화되는 이런 참혹함을 경험했던 또 그것을 교육받았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그런 시절로 올까봐. 돌아갈까봐 하는 불안감이 예.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 시절의 어려움이 사실은 피부로 그 이해가 되니까 그때 정말 신과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에 해줬던 미국에 대한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에 대한 것은 아마 뼛속 깊이 남아 있으리라고 경외심까지 그럼요, 있으시죠. 경외심까지 예.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5년의 대한민국을 75년 전에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그럼요. 그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도대체 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왜? 예.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이 WMD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미 동맹의 이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이 동맹의 힘이 그것을 지탱해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웠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K자가 붙은 그 수많은 우리 K문화, K푸드 뭐 할 것 없이 이 수많은 K에 왜 K밀리터리는 빠져 있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은 대한민국의 손에 맡겨져야 될 시점이 왔죠. 벌써 늦었어요. 그렇지만 늦었지만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 대한민국의 군사적 온전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하여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그 기대가 큽니다. 예. 트럼프 얘기 생각나세요? 그 동맹이 거머리처럼 우리 피. 맞아요.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10배 올려서 받아내는 거는 그 머니머신 눌러가지고 돈 빼는 거보다 머니머신이래잖아요, 우리나라가. 내가 무슨 네. 공로를 자극하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세계 최강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굉장한 그 정말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하는 행동은 그런 이제 예전 같은 그런 강대국의 그런 모습이 포용력 사라졌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다 기대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많이 커졌고 또 오히려 그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를 진짜 머니머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진짜 전작권 환수를 해서 우리나라 자체 이제 국방력을 키우는 것만이 예. 이제 같이 사이좋게 동맹국가로서 아주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저 교수님이 네. 정말 군사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다 얘기하면 이렇게 총정리를 해주시는 예. 관심이 많아서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그 전자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 그리고 선진화 이거하고 이게 패키지가 돼서 이제 그럼요. 연동돼서 돌아가는 문제예요. 이게 전환하면 풀어져가지고 내 줬으니 나 갈게가 아니고 그럼요.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그 다음은 어떤 형태로 더 멋진 동맹관계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지. 아니 미국은 저 멀리 극동에다 띄우는 항공모함 하나 운영한다고 지가 보고 있고 우리는 또 여기에 링크를 달아서 핵에 대한 우산을 제공하고 억제를 행사한다 해서 상호적인 거거든요. 상호적인 거죠. 당연히 상호적인 그럼요. 거.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서비스해야 되고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프리덤 파이터가 우리를 지켜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줄 거 주고 밟을 거 밟고. 그럼요. 이재명 정부의 이제 외교 뭐 방향이랄까 그 슬로건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죠. 그렇죠. 이게 아주 정확한 단어예요. 대한민국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제 펼쳐야 되는 그런 사실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전자권 전환을 시키고 난 뒤에 한반도에서 떠난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택기지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동맹국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조치를 해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평택 콩쿨인가요? 그쵸? 기지를 조성해주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동맹에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조치들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시 작전 통제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사실은 일정 부분 그 구조도 이 지휘 구조도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군 그 사령관, 그 다음에 미군 부사령관 이 시스템으로 또 합의한 바도 있고 또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은 적어도 우리 현역에 있는 지금 후배들은 한반도 전구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력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역 선배님들이 걱정한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시원합니다. 예. 과거 6.25 전쟁 시기 또 6.25 전쟁 이후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주국방을 외쳤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지금은 적어도 한반도 전구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진 후배 장교들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력은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량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절대 할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관한 우려나 불안 가지지 마시라. 이런 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어필하면 꼭 우리 저 예비역 그 선배님들 중에서는 이 얘기가
완전히 얼토당토하고 저 어디 빨갱이들 이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내일 당장이라도 망할 그런 수준의 우려를 표하는데 그것은 이젠 접어두셔도 되고 우리 후배들을 믿을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군문을 떠난 사람으로서 우리 현역 후배들에게 정말 군사 주권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토대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제 무기를 갖추거나 전투 장비들이 있거나 이거는 이제 전투용은 돼도 전쟁 시행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국가의 국력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이기는 거는 정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속 능력이거든요. 경제적 지원 능력. 우리가 이게 게임이 되냐고요. 북한하고. 다만 핵이 있어서 억제력이 필요한 건데, 핵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억제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도 또 고려를 하지만 그것도 핵 잠재력의 그럼요. 확보가 우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전쟁은 2개월 만에 끝나질 않아요. 핵무기는 2개월이면 우리는 가고. 그러니 이런 수준에서 우리는 충분히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그냥 침소 봉대해가지고 뭐든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럼요. 어떻게든 미국에 납작 엎드리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안타깝습니다.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내부의 어떤 반대나 반발로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나버렸어요. 이제 우리 보면 또 난리 납니다. 아니 우리 후배들에게 적어도 군사 주권이 있는 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1950년대 한국과 미국과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상상할 많은 수 없는 분들이 그 당시에 사고에 머물러 머물러 있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모든 개개인이 본인 자신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하려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네. 더 이상 전작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요. 전작권 얘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읽겠습니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